와, 막걸리는 엄청 싸게 파네. 봐봐. 소주나 맥주는 막 4,000원, 5,000원 하는데 막걸리는 3,000원이면 사. 사람들이 많이 안 찾나 보지 뭐. 내 주변만 봐도 막걸리 마시는 사람 잘 없어. 다들 소주나 마시지. 자기야, 우리 막걸리 한 병 사서 나눠 먹을까? 오랜만에 술 한 잔 마시고 싶은데. 나는 별로 생각 없어. 먹고 싶으면 자기 혼자 먹어. 나는 술 별로 안 좋아하잖아. 혼자 술 마시면 눈치 보이는데. 솔직히 막걸리 별로 맛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 난 밤막걸리나 유자막걸리 같은 건 좋던데. 달달하고 맛있잖아. 술이 맛있어? 진짜 신기하네.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그래? 막걸리는 괜히 배만 부르고 소주는 쓰기만 하고 그나마 맥주는 먹을만 한데 화장실 자주 가게 되잖아. 나는 그런 게 좀 싫더라고. 그렇구나. 알겠어. 그럼 억지로 마시지 말자. 나도 딱히 술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사이다만 마셔도 충분해. 그래, 음료수가 최고지. 나는 콜라. 며칠 후. 이야, 너는 이런 자리에서는 분위기 밖에 술 좀 마셔라. 너 결혼하기 전에 겨우 친구들하고 모인 자리에서까지 그렇게 빼야겠냐? 한 잔이라도 좀 받아라. 아, 싫어, 임마. 술 강요하지 마. 요즘 누가 이런 거 강요하냐? 나는 회사 회식 나가서도 술 안 받아 마시는 사람이거든. 너희들이 주는 거라고 내가 받아 먹을 것 같냐? 안 먹어, 이 자식아. 어휴, 이 샌님 자식. 제가 대신 마실게요. 저도 술 몇 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저 주세요. 재수 씨도 답답하시겠어요. 사람이 살면서 술 좀 마시고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놈은 준다고 순순히 받아 먹어주는 놈도 아니잖아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가끔은 술 한잔 하면서 하소연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이 사람은 그런 걸 할 줄 모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놈은 또 남한테 공감해 줄 줄도 모르잖아요. 차라리 AI 인공지능한테 공감해 달라고 하는 게 더 위로받을지 몰라요. 기계도 아닌 놈이 공감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감수성도 없고 재수 씨가 고생이 많아요. 아, 그렇죠. 누가 봐도 제가 더 아깝죠? 압뇨. 재수 씨가 훨씬 아깝죠. 지금 두 사람 내 앞에서 앞담화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 거지? 기분 나쁘니까 그만할래? 하하하. 그러게 누가 샌님처럼 굴라고 했냐. 술 못 마시는 놈 잘못이지 뭐. 나도 술 마실 줄 알거든. 그냥 안 마시는 거거든. 웃기네. 재수 씨, 한 잔 더 받아요. 짠. 네, 한 잔 더. 짠. 남편은 원래부터 술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술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물론 저는 그런 남편이 좋았습니다. 평소 술 마시는 남자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던 저로서는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랑 노는 게 좋았거든요. 꼭 술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음료 하나로도 충분히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남편과의 생활은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결혼 후 그의 행동에 변화가 있기 전까지 말입니다. 결혼 후. 진짜 짜증나. 왜 하필이면 이동해도 영업부로 이동한 거야. 내가 무슨 영업을 할 줄 안다고. 그래도 자기 회사에서는 영업부가 제일 인정받는다며. 인정받는 부서로 갈 수 있어서 다행이잖아. 자기 올해 안에 승진도 하고 싶다면서. 물론 승진하는데 영업부가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사람 대하는 건 좀 어렵단 말이야. 영업하는 사람이 상품 설명만 잘하면 되지. 왜 사람을 만나서 구구절절 떠들어 줘야 하는 거야. 내가 왜 다른 거래처 다니면서 잘 보여야 하는 건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미 결정된 거라 이제 와서 바꿀 수도 없고. 그냥 인사이동 이의 신청하면 안 돼? 그런 거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이미 내가 가서 알겠다고 해버린 거니라 번복은 못할 거야. 하는 수 없이 한동안은 영업부에서 일해야지 뭐. 아, 진짜 너무 싫다. 내일부터 당장 거래처 영업하러 나가야 하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막상 나가서 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을 거야. 혹시라도 어려우면 그때 가서 회사에 이야기해도 되지. 그렇겠지. 그래도 벌써 힘들다. 한 달 후. 오늘도 회식이라니. 오늘은 또 어디 거래처랑 하는 건데? 오늘은 거래처랑 하는 거 아니고 나 부서 이동한 거 축하 파티래. 상상만 해도 속이 안 좋아. 에? 인사 이동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야 해? 그동안 일이 워낙 바빴잖아. 그래서 이제야 한다고 하네.
내가 영업부 간 뒤로 실적도 좋아졌다고 영업팀 부장이 좋아하는데 거절하기 좀 힘들더라. 일단 숙취 해소제 하나 챙겨가. 여기 밀크시슬도 있고. 고마워. 나 챙겨주는 사람은 역시 당신밖에 없네. 오늘도 늦게 들어오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마음만 같아서는 1차에서 대충 밥만 먹고 끝내고 싶다. 내 축하 자리인데 왜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럴 거면 내 축하를 빙자한 술자리라고 하지. 술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고생이 많네. 그래도 술 강요하는 그런 사람은 없지 않아? 그게 우리 팀 부장님이 술을 워낙에 좋아해서 막 강요하지는 않는데 눈치를 엄청 주긴 해. 남자가 술 한잔 못하면 안 된다느니 사회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라느니 들을수록 기분이 나쁘다니까. 그런 식으로 꼽줄 거면서 왜 굳이 더 안 먹어도 된다 억지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냥 솔직하게 먹으라고 입에 쑤셔 넣던가 하지. 뭐하러 빈말을 하나 몰라. 대놓고 말하기엔 좀 그렇겠지. 눈치가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요즘 같은 때에 음주 강요하면 노동청에 신고당할 수도 있고. 차라리 대놓고 강요를 하지. 그러면 나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텐데. 진짜 출근하기 싫다. 1년 후. 자기야, 나 약속 있어. 나가서 저녁에 술 마시고 들어올 거니까 먼저 자. 자기가 술 약속을 잡았다고? 웬일이야? 술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될 것 같더라고. 회사 이야기하면서 하소연할 사람 정도는 나도 만날 수 있는 거잖아. 그야 그렇지. 평소에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안 하던 약속 잡고 술 마시러 나간다고 하니까 좀 놀라서 그랬어. 하긴 내가 원래 술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 그런데 요즘에는 안 마시면 못 버틸 것 같단 말이야.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니라고. 스트레스도 심하고. 이런 건 술로 푸는 게 가장 효과적이더라. 그야 그렇지만 그래도 안 마시던 사람이 갑자기 마시면 간에도 별로 안 좋지 않을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은 그냥 내가 늦게 들어온다는 것만 알면 된다고. 몇 시쯤 들어오려고? 그거야 나도 모르지. 술 마시는 사람이 시간 정해놓고 마시는 거 봤어? 그래도 몇 시쯤에는 들어올 생각이다. 이 정도는 말해줄 수 있잖아. 그런 거 모른다니까. 때 되면 알아서 들어오겠지. 내가 애도 아니고 그런 것까지 물어보냐? 신경 끄고 잠이나 자.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더니 사회생활로 인해 배운 술에 남편이 빠지게 될 줄 알았겠어요. 남편은 어느 날부터인가 주도를 알게 되더니 곧 매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이 어찌 된다더니 이런 게 바로 중독되는 건가 싶었지만 말리지는 않았어요.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 술을 마시는 편이 나을 것 같았거든요. 거절하면 그만인 저와는 다르게 남편 입장에서 거절하기 힘든 술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건강 때문에 잔소리를 좀 하긴 했지만 나가겠다는 남편을 억지로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점점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가기 싫은 티를 팍팍 내더니 요즘에는 도리어 저에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어느 날. 나 오늘도 약속 있다. 오늘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 기다리지 마. 뭐? 오늘도? 당신 지금 며칠째 술 약속을 잡는지 알아?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가뜩이나 저번 달에 병원에서 지방간 조심하라는 이야기도 드렸으면서 그래. 또 잔소리네.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당신이 그런 걸 왜 신경 쓰고 그래. 진짜 농담도 아니고 매일같이 술 마시러 나가니까 그렇지. 당신 속 안 좋다며 그런 말을 매일 달고 살면서도 술 끊을 생각을 안 해? 얼씨구 왜 이렇게 변했어? 언제는 사회생활 하려면 술도 좀 먹을 줄 알아야 한다고 잔소리 하더니 이제는 마시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는 거야? 오늘은 일 때문에 술 마시는 것도 아니잖아. 횟수가 워낙 많으니까 걱정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해? 일일이 참견하지 마. 내가 당신 아들도 아닌데 왜 자꾸 참견질이야? 그럼 참견 안 할 테니까 누구랑 마시는지 정도는 말해줘. 누구랑 어디에서 마시는지는 내가 알아야 걱정을 안 하지. 친구놈이랑 마시기로 했어. 어디서 마실지는 모르고 그놈 집 근처에서 마시던가 하겠지. 그만 물어. 그래, 알았어. 더 안 물어볼 테니 이만 나가봐. 하여튼 건방지기는. 뭐? 됐어. 아무것도 아니야. 나 나간다. 찾지 마. 늦은 저녁. 이 인간이 벌써 술에 떡이 됐나?
왜 이리 연락을 안 받아? 이렇게 연락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진짜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친구랑 먹는다고 했지? 이 인간 친구라고 해봤자 몇 명 없으니까 금방 찾겠지. 여보세요? 저거씨 연락처 맞나요? 네, 제가 저거인데요. 저거씨 안녕하세요. 저 약해 아내예요. 아, 재수씨, 오랜만에 연락하네요. 네, 오랜만이에요. 재수씨가 먼저 연락을 다 주시고 무슨 일이세요? 오늘 우리 남편하고 술 마시기로 약속하신 거 맞죠? 이 인간이 지금 연락이 안 돼서 혹시 같이 있으면 전화 한번 받으라고 대신 전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약속이요? 제가요? 그 녀석이랑 약속한 거 없는데요? 네? 하지만 남편이 나갈 때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요. 다른 친구 만나러 간 건가? 약해 그놈 친구라고 해봤자 저랑 몇 명밖에 없을 텐데요. 우리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애초에 그놈이랑 친한 사람들은 지금 저랑 다 같이 모여 있거든요. 네? 그럼 남편만 빼고 다 같이 계시다는 건가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왕따 시키는 기분이 들긴 하는데, 네, 맞아요. 우리끼리만 모였어요. 그놈은 술 마신다고 하면 질색을 하는 놈이잖아요. 그래서 술자리에는 안 부른 지 꽤 됐어요. 술을 마시기는커녕 술 냄새만 맡아도 눈 부라리며 질색을 하는 놈을 술자리에 왜 부르겠어요. 남편 최근에는 계속 친구들이 부른다고 하고 나갔는데요. 그 인간 요즘 술 마시는 거 재미 들인 거 모르세요? 네? 그 술도 못 마시는 놈이 술에 맛이 들렸다고요? 작년에 영업부로 옮긴 후로 나가서 술 마실 일도 많고 회식도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꾸역꾸역 마시다 어느 순간 맛들려서 계속 나가고 있는데 게다가 최근에는 친구들하고 술 마시러 간다고 나가는 것도 거의 매일 있었고요. 그놈이 술맛 들었다는 게 더 신기하긴 하네요. 그놈이 사회생활에 굴복하다니. 정말로 남편이랑 단 한 번도 술 안 마셨어요? 술 약속은커녕 그놈이 술 마실 줄 아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재수씨, 잠깐만요. 혹시 나갈 때 우리 팔아서 술 마신다고 나간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괘씸한 놈이 다 있어. 이거 자기 알리바이 위해서 우리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아, 그게 누구랑 먹는다는 정확한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냥 친구랑 먹는다고 했는데 그 인간 친구라고 해봤자 저것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연락한 건데 그럼 이 인간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나 카톡도 안 보고 있는데 혹시 술 마시고 길거리에 뻗은 건 아니겠죠? 이놈이 자기 마누라 걱정이나 시키고 재수씨 걱정하지 말아요. 그놈 간이 아무리 약해도 쉽게 쓰러지진 않을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저도 여기저기 연락 돌려놓을게요. 재수씨 모르는 다른 놈들하고 마시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재수씨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재수씨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 돌리고 있어 봐요. 고마워요 저것씨. 남편 연락되면 전화 주세요. 1시간 후. 재수씨 찾았어요. 이놈 아직 술집에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누구랑 술 마셨대요? 그게 말하기 좀 그런데 질 나쁜 놈들이랑 그동안 어울린 것 같아요. 질 나쁜 놈들이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부터 주변에 소문 안 좋았던 놈들이 모여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클럽 다니고 헌팅 포차 다니고 하는 놈들이요. 그 놈들 중 그나마 멀쩡한 놈한테 연락했더니 금방 답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참. 그런데라뇨? 뭐가 더 있나요? 이놈이 지금 있는 곳이 글쎄 경찰서라네요. 네? 경찰서라니 그게 무슨 대체 왜 경찰서에 왜 있는 거예요? 술 잘 마시던 사람이? 저도 지금 전화로만 들은 거라서 잘은 모르겠어요. 경찰서에서 곧 연락갈 것 같은데 재수 씨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저는 또 이놈들한테 상황 설명 들어보고 있을 테니까요. 네, 찾아줘서 고마워요, 저것이. 잠시 후. 세상에 경찰서라니. 살면서 처음 가보는 경찰서를 남편놈 때문에 오게 되다니. 무슨 용건으로 오셨습니까? 저 남편 찾으러 왔는데요. 여기 있다고 해서. 혹시 간이아케 씨 보호자분 되십니까?
네, 그 사람 보호자 맞아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아, 일단 저쪽에 눕혀뒀습니다. 술에 이미 상당히 취해 있어서 대화는 못하실 것 같네요. 네? 대화라니. 일단 한번 보시죠. 잠시 후. 야, 이거 놓으라고. 내가 뭘 했다고 이러는 거야? 저 인간 왜 저래요?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술에 담궈진 것 같은데. 저희가 출동했을 때는 이미 저런 상태였어요. 흥청망청동 사거리에 있는 부어라 마셔라 술집에서 발견되셨고요.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나요? 저 사람 친구들하고 술 마신다고 말하고 나갔는데. 가게 주인 말로는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고는 하는데 문제 상황이 발생한 이후부터는 도망간 건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사람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저 옆에 여성분은 뭔가요? 일행이 아니라고 하면 대체 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아, 저분하고는 직접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대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피해자분, 저쪽 보호자 오셨어요. 그만 울고 진정하시고요. 한번 대화해보세요. 네. 피해자? 무슨 피해자야? 이 여자 꼴이 왜 이래? 자세히 보니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얼굴에 멍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 무슨 상황이지? 너무 당혹스럽네 정말. 곧바로. 괜찮으세요? 좀 진정하세요. 아니 저 인간이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여기 휴지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진정이 많이 됐어요. 흥청망청동 부어라 마셔라 술집이라고 하면 헌팅포차로 유명한 곳이죠. 친구들이 말해줘서 알게 된 곳인데 남편이 그런 곳에 갔다고 하길래 사실 처음에는 남편 일행이거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피해자라고 하니까 상황이 좀 심각하다는 걸 이제서야 알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 저는 그 술집에 놀러 간 건 아니고 그 술집에서 야간 알바해요. 거기가 사람이 많은 대신에 아르바이트비를 잘 주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 앞치마 입은 채로 오셨네요. 저는 또 거기에서 손님들한테 주는 앞치마인 줄 알았어요. 너무 급하게 와서 벗을 생각도 못하고 있었네요. 부끄러워. 이게 뭔지. 괜찮아요. 누구도 신경 안 써요. 이 정도가 뭐 부끄럽다고요. 그래서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한창 아르바이트 중이었는데 11시쯤 남편분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친구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자 4명 정도 되는 인원이었어요. 헌팅포차로 유명한 곳이라 보통 2명씩 소규모로 오는데 4분이서 왔더라고요. 어차피 합석 원하는 분들은 소규모로 찢어지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하니까 눈에 띄어도 별 신경 안 쓰고 있었어요. 주문은 가까이에 있던 다른 직원이 받았고 잠깐 정리하러 들어간 사이에 제가 음식을 가져다 주러 자리로 다가갈 때였어요. 이미 다른 곳에서 술을 진탕 드시고 온 건지 잔뜩 흥분한 채로 무어라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아내 잔소리가 듣기 싫다느니 확 갈아치우고 싶다면서 테이블을 세게 내려치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음식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제 험담을 하고 있었다고요? 네, 다른 사람들도 재미있다는 듯이 크게 웃으면서 호응하거나 질문하면서 반응해주고 있었고요. 제가 음식 그릇을 떨어뜨릴 뻔하니까 다들 제게 이목이 집중됐고 제가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고개를 들었는데 갑자기 저분이 제 머리채를 잡고 그대로 저를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음식은 다 쏟고 주변 사람들도 소리를 지르고 완전 난리도 아니었고요. 미친, 대뜸 머리채를 잡고 휘둘렀다 이 말인가요? 미친 거 아니에요? 술에 취했다고 해도 정도가 있지. 욕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술에 취해서 저를 사모님으로 착각한 것 같았어요. 나쁜 년, 자기를 미행한 거냐 감시한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다. 너 같은 년 새 여자 만나면 바로 헤어질 거다 어쩌고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선 도무지 안 놔주더라고요. 결국 경찰 불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세상에, 오해해서 죄송해요. 솔직히 처음에 남편 옆에 여자분이 있길래 내연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사정이 있을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네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오해할 만하죠.
남편이랑 다른 여자가 다른 곳도 아니고 경찰서에 나란히 앉아있다고 하면 누가 의심을 안 하겠어요. 혹시 그때 들었던 이야기 좀 자세하게 해줄 수 있어요? 이런 거 물을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대로 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포차가 시끄러운데도 그분들이 목청이 어찌나 큰지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서 어떤 대화를 했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다 말씀드릴게요. 잠시 후. 사모님, 피해자분하고는 대화해보셨어요? 사모님, 보호자분, 표정이 왜 괜찮으세요? 왜, 속 안 좋아. 나 집에 보내줘. 집에 가기 싫어. 그놈의 예패네. 꼴 보기 싫어. 그래? 꼴 보기 싫어? 그래, 보기 싫어. 매일 잔소리나 하고 매번 힘들다고 하면 속 편한 소리만 하지. 내가 얼마나 꼴 보기 싫은지 그냥 빨래 널다가 우연한 사고로 베란다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렸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나도 집에 가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럼 네가 죽어, 이 자식아.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여기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죽어버리라고? 너나 나가 죽어, 이 자식아. 네 그 질 나쁜 친구들 앞에서 내 욕을 엄청 해댄 것 같구만. 그리고 뭐? 기막혀. 네가 새 여자만 만나면 나는 갈아치워버릴 거라고. 그런 목적으로 헌팅 포차를 가? 웃기고 있네, 이 아저씨야. 거울이나 보고 말해. 네 얼굴로 여자를 꼬셔. 성공하면 내가 내 성을 간다. 사모님, 사람한테 그렇게 발길질을 하시면 안 돼요. 미친놈, 별 거지 같은 놈들이랑 어울려 다니더니 정신이 나갔나? 내가 술 퍼먹는 거 허락해줬지. 누가 바람 피울 생각하랬냐? 너 이전에도 바람 피우려고 각 잡고 다녔지? 정신 나간 놈.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사모님,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딴 놈 사모할 생각 없으니까. 이거 놔. 저런 놈은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해. 자기 마누라인 줄 알고 사람 쥐잡은 듯 잡은 놈은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쓰레기 같은 놈. 진짜 개 패듯이 패버렸습니다. 아무래도 경찰서였으니까 좀 진정했어야 하는데 진정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주위에 있던 경찰분들이 저를 붙잡고 난 뒤에서야 폭력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여자분에게는 택시비까지 쥐어주고 끝까지 사죄를 했지만 그것만으로 속이 풀릴 리 없죠. 그분도 저도 말이에요. 며칠 후. 몸은 좀 괜찮으세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네, 병원 다녀왔어요. 제가 워낙 멍이 잘 안 빠지는 피부라 좀 오래 갈 것 같더라고요. 언니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놈 집에서 나와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놈은 아직도 제가 헌팅포차 간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가출한 줄 알고 있는데 정말 가짠터라고요. 이혼 준비하고 있는 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매일을 술에 절어 사는데 당연히 생각도 못할 거예요. 그날 그놈하고 술 마셨던 인간들이 똑같은 쓰레기들이라 그 인간 약점 잡으려고 다 녹음해둔 것 덕분에 그동안 제 욕하고 다녔던 거, 다른 여자들한테 찝쩍거렸던 거 다 증거 잡을 수 있었어요. 물론 능력 없는 놈이라 바람 피운 증거는 없었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네요. 혹시 폭행 증거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바로 증거 드릴게요. 말만이라도 너무 고마워요. 그래도 소송 거의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니까 저한테는 따로 주실 필요는 없을지도 몰라요. 오늘 고소장 접수할 거라고 했죠? 네, 그동안 합의하자고 엄청 연락 오긴 했는데 연락 안 받았거든요. 별로 연락 안 하고 싶기도 하고 합의도 안 할 생각이라. 잘했어요. 술 처먹고 폭력 휘두르는 인간은 법의 쓴맛을 봐야죠. 소송. 자기야, 나 큰일 났어. 그 여자가 나 고소했어. 뭐라는 거야?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아니, 당신이 돌아와서 나를 도와줘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이 고소당하게 생겼는데 지금 그런 말이 나와? 너랑 이제 부부 안 할 건데? 당신이 고소를 당하든 감옥에 들어가서 콩밥을 먹든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일 아니야? 뭐? 고소당했다고 했지? 나 이혼 소송도 진행할 거야. 그러니까 두 소송 한번 혼자 알아서 잘 해결해봐. 당신 내가 술 먹고 돌아다녀서 그래? 아니면 다른 사람 때려서? 대체 왜 갑자기 변해서 이혼을 한다고 하는 건데 상황이 이해가 안 되잖아. 너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 기억 안 나냐? 필름 끊겼어?
그런 게 아니고서야 이런 반응일 수가 없는데. 뭐 경찰서? 그날 무슨 일 있었어? 와, 내가 그렇게 두들겨 팼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하네. 오히려 다행인가? 뭐? 잘 됐네. 기억 안 나면 그냥 소송 당하면 되겠네. 너는 그러고도 싼 인간이니까.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적어도 설명 정도는 해. 야, 야! 재판 당일. 진짜 못된 년 같으니라고. 감히 남편 소송하겠다는 여자를 도와준 걸로도 모자라서 남편하고 이혼을 하겠다고 해? 너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범죄자인 너랑 부부 사이로 계속 같이 살 순 없잖아. 나는 불륜, 도박, 폭력 이 세 가지 하는 놈이랑은 절대로 같이 살기 싫거든. 뭐? 도박은 그렇다 치고 불륜 미수에 폭력은 현행범이잖아. 이 두 가지나 저질렀는데 내가 왜 너랑 같이 살아야 돼? 그건 그리고 너 이 아가씨랑 서로 시비 걸려서 싸운 것도 아니잖아. 네 마누라 욕하다가 마누라랑 비슷한 인상착의 여자가 가까이 오니까 되려 열받아서 네가 먼저 머리채 잡은 거 아니야? 욕도 아주 신랄하게 하던데 그건 대체 누가 말해준 거야? 야, 이 개나리 활자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당신 인생 망하게 한 건 그날 그쪽이랑 같이 있었던 건달 같은 그쪽 친구들이에요. 자기들도 소송 당할 수 있다고 지레 겁먹고는 지들만 살겠다고 가지고 있던 영상이며 음성 녹음본까지 싹 다 제출하고 빌었거든요. 자기들 집에는 말하지 말라며 자기들은 가정 파탄 낼 생각은 전혀 없었다. 마누라가 알면 죽는다. 그런 말 하면서 빌던데요. 그것들이 진짜 당신 원래 어울렸던 친구들 사이에서 팽당했지? 그러다가 예전에 질 안 좋다고 소문난 놈들하고 연락하고서는 그 놈들하고 술 마시다 보니 클럽이나 헌팅 포차 같은 곳만 찾아서 돌아다니게 된 거고 그러다가 다른 여자들한테 눈 돌아가서 추태 부리고. 추태를 부리다니 난 전혀 그런 적 없어. 그거야 두고 보면 알겠지. 다른 증거들이 말해줄 테니까. 내가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지. 아무튼 넌 이제 끝이야. 폭력 전과에 이혼 전과까지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 붙겠네. 줄줄이 비엔나도 아니고. 6개월 후. 잘 지내고 있어? 요즘에는 어때? 아휴, 잘 지내고 있죠, 언니. 요즘에도 아르바이트 하고? 아니요, 그만뒀어요. 요즘 아르바이트는 안 해요. 졸업 시즌이라 바쁘기도 하고 그 일 겪은 후로는 야간 아르바이트는 안 해요. 좀 무섭기도 해서요. 하긴 일하다가 그런 일 겪었으니 무서울만 하지. 이해해. 여자라 야간 아르바이트 하는 거 좀 걱정하기도 했고.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아참, 요즘 언니 동네에 흉흉한 이야기가 돌던데 별일 없으신 거죠? 어? 흉흉한 이야기? 그런 건 들은 적 없는데? 아, 맞다 참. 언니 이혼하고 이사 나갔죠. 언니 전에 살던 동네요. 친구가 그 근처 살고 있어서 가끔 소식 듣거든요. 그래? 요즘 그 동네에 술 취한 괴한이 돌아다닌다더라고요. 매일 신고를 당하고 경찰에 잡혀가긴 하는데 사실 술 취한 사람은 경찰이 뭐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매일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들한테 그렇게 시비 걸고 다닌다고 하는데 아우, 상상만 해도 무서워요. 진짜 흉흉하네. 진작 이사 나와서 다행이다. 그러게나 말이에요. 그 동네 사는 친구들은 무서워서 밤에는 안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막 술 취해서는 비틀대더니 머리채 잡아채서는 욕하면서 화를 내다가 갑자기 울면서 바짓가랑이를 붙잡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술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 정신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게 무섭더라고요. 너도 조심히 다녀. 너무 늦게 다니지 말고. 언니도요. 이미 알겠지만 이상한 사람이 참 많아요. 같은 시간. 아, 이 인간 또 들어왔네. 뭐야 이번에는 또 왜 들어온 거야? 또 술 처먹고 단동 피웠어? 내 마누라 뇌나 당장 내놓으라고. 뭐라는 거야? 아우, 술 냄새. 아저씨, 집에 가서 주무세요. 여기서 주무시지 마시고. 대체 술을 얼마나 처먹은 거람? 내 마누라 그 나쁜 것 못돼 먹은 그 인간 때문에 내 신세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뭐 폭행한 게 뭐? 내가 그딴 걸로 회사도 잘리고 인생이 다 망했다고. 저기요 아저씨,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얼른 정신 차리고 가족분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아저씨 집으로 데려다 드릴게요. 이거 놔. 여보. 이 못돼 먹은 얘 팼네.
내 눈에 띄기만 해봐. 아주 다 죽여버릴 거야. 이 사람 난동 부린다. 여기 이 사람 좀 잡아봐요. 여보, 보고 싶어. 이 나쁜 년아. 이제는 술과 친구가 된 그 인간은 매일같이 경찰서를 자기 집처럼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엉엉 울면서 전화해 다 너 때문이야 라며 소리 지르시는데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러는 걸까요? 자기 아들 잘못을 저한테 떠넘기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술을 가르치길 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길 했어요. 다 자업자득인 것을 아직도 인정 못하는 꼴에 한심스럽고 웃겨서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그 뒤로는 전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경찰서 단골이 된 그 인간. 병원 단골까지 되기 전에 간 관리 잘 해야 할 텐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